2022년에 이 159명의 대규모 사망자를 냈던 이태원 참사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당시 안전사고 예방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용산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요, 금고형의 실형이 나온 반면에 전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서 서로 판결 결과가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네, 참사 2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서부지법에는요, 이 업무상 과시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찰서장에 대해서 참사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고 참사 전후의 안전 조치가 미비했다라면서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금고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불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요. 또 이 같은 혐의로 이제 박 구청장도 기소가 됐는데 이 박 구청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서 이 구청장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좀 어렵고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족들은 검찰이 즉각 항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유족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즉각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참사 발생과 관련한 일선 경찰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참사의 책임을 묻는 당연한 결과다라면서도 보다 엄정한 판결을 바랬던 이 유가족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담겼고요. 특히 박 구청장을 비롯한 일부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불인정해서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라고 강렬히 비판을 했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피고인들의 죄책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도 덧붙여 밝혔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 속에 지난 8월에는요, 이 전기요금 누진세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1,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누진세라는 건 그 일부 가정의 전기 과소비를 좀 막고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건데요.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뭐 1,000만 가구, 그쵸?를 네. 넘어섰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전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국내 2,512만 가구 중에 지난 8월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에 해당하는 가구가 이 1,022만 가구, 그러니까 전체 가구의 40.5%나 차지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844만 명에서 약 21%가량 급증한 수치인데요. 문제는 이 경제력 향상에 따른 냉방 수요의 증가, 또 전자제품의 사용 확대 등 구조적인 이 경제 사회적 변화로 일반 가정에서의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최고 구간 진입 문턱인 월 450kW 전기 사용량을 이제 40.5%는 해당된다면 이걸 과연 과소비라고 표현할 수 있나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재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누진세 구간이 7년째 같은 수치,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이상기후로 이 대다수의 가구가 최고 누진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이 징벌적 의미의 누진 구간을 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들이 마치 전기 과소비자인 것처럼 이 규정을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 현재 이런 누진세 제도의 존속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존속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이 아닌가, 개선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